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장사를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원래 장사가 잘 되는 곳인데 권리가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통상 그 주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요.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개인 가정사의 문제든지 아니면 외적인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있어요. 장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게를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요. 최근에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시흥시장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그게 한 5천만 원에 났어요. 근데 거기 바닥 보증금 3천에 시설 권리 한 2천 받은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은 근데 그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보증금 3천에 바닥 권리가 5천에서 6천이 넘어가는 곳이에요. 시설 권리 필요 없이. 그러면은 최소 9천짜리 매장, 최소 9천짜리 매장. 거기 들어가서 1년을 빡세게 장사를 하게 되면은 자리만 잡는 되면은 월 수익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또 왜 싸게 나느냐? 사장이 일을 두 가지를 했어요. 일을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매장에 신경을 잘 못 쓴 거예요. 매장에 신경을 잘 못 쓰게 되면은 그만큼 매출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지금 정육하는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면 20대, 30대 초반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일이 힘들어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이 힘들다는 거는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저녁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오픈 시간이 아침 9시, 클로즈 시간이 저녁 9시, 12시간인데 실제적으로는 앞뒤로 1시간씩 일을 더 해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조금 해요. 그럼 보통 하루 14시간씩 일을 해요. 보통. 그리고 쉬는 날은 뭐 거의 없죠. 그러면은 일주일 따지게 되면은 14 곱하기 7 하시면 돼요. 7, 4, 28, 98시간. 지금 56시간 저기 일하는 거 나라에서 권장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96시간씩 일을 해요. 장사가 이래요. 아무튼 그분들 그 시흥 시장에 있는 가게 같은 경우는 사장이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매장에 신경을 못 썼다. 그리고 직원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두 가지. 사장이 신경을 못 쓰는 상황에서 직원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게 되면 가게 진짜 주저앉아 버려요. 장사는 진짜 모든 걸 걸고 해야 돼. 모든 걸 걸고 매진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근데 초반에 올인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질질질질 끌고 가게 되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경비 분야. 경비. 기본적으로 월세 나가죠, 전기세 나가죠, 관리비 나가죠. 거기다가 이제 노무비 나가야 되죠.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노무비만 해도 지금 칼만 잡으면 한 달에 최소 250달러 그래요. 그리고 가게 월세는 150 정도 줘야 되죠, 무조건. 그러면 벌써 400이에요. 거기 400에다가 전기세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전기점 한 30에서 50은 나와요. 거기다 기타 뭐 잡다한 거. 그러면 500은 그냥 깨져요. 500은 그냥 깨지는데 내가 500 이상은 수익을 내냐? 500 이상 수익이 안 나요. 하루에 30만원 파는데 1500만원 한 달에 풀로 했을 때 1500만원 1500만원 팔아가지고 얼마나 났겠어요? 보통 마진 구조에서 한 25% 30% 한다고 해도 시장 같은 경우 더 낮은데 마진이. 그러면은 1500 팔아봤자 20% 하면은 3000이 300에 300 해가지고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나는 가게 월세는 내 돈으로 내야 돼요. 장사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사장 입장에서는 권리를 적게 받더라도 이걸 빨리 팔고 치우는 게 최선의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매장들이 나와요. 그런 매장들이 시간을 두고 길게 두고 대신 여러 사람은 그 업종에 여러 사람을 알아야 돼요.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은 그런 매장이 나와요. 그 매장에 들어가는 게 그 분야의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베스트예요. 근데 사실 그런 매장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정육과 같은 어떤 직원 생활할 때는 시간에 여유가 없어요.
특히 적용은 시간이 더 여유가 더 없어요. 왜냐면 일하는 시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잘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스킬, 그러니까 기술이 된다 싶으면은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게 추천을 드려요. 일당이죠, 일당. 일당 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일당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각 지역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각 지역을 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은 사장님을 알게 돼요. 그 사장님들이 나한테 결국에는 재산이 돼요. 그래서 그걸 추천드려요.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라 생각돼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 생각되고, 그리고 장사를 하다 보면은 한 단계 위에 구조를 조금 아는 게 필요해요. 저희 같은 고기 같은 경우는 고기를 납품해주는 육가공도 있지만 수입육을 납품한 유통도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장사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전 유통에서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일을 해보고 어떤 구조인지를 알고 일을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은 장사를 벌써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나이에 받아주면은 한 내년 정도에 다시 유통회사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제대로. 근데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내 장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구조체로 가야 돼요. 구조체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구조체로 가지 않으면은 장사는 오래 하지 못해요. 그 구조체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직원이고요. 그러니까 내 구조체라는 건 내가 없어도 내 사업체는 돌아가야 돼요. 내가 없어도 내 사업체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지만이 장사가 꾸준히 이루어져요. 누군가는 뭐 사업의 구조체, 비즈니스 모델 얘기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장사에서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있어야만 내 사업체가 돌아간다 라고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장사를 오래 하지 못해요. 내가 오너가 한 걸음 뒤에 빠져 있어야 되고, 있어서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엔 오너가 아예 신경 안 써도 그 매장이 돌아갈 수 있어야지만이 그 장사가 오래 가요.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상입니다.